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능 문제를 통해서 응용력 늘려가는 그런 시간 2015학년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함께 풀어가면서 진짜로 좀 실력 좀 팍팍 키워가는 그리고 응용력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7번 인문계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당식의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항 부분들이 좀 학습이 좀 돼 있으면 되겠죠. n 컨비네이션 r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x의 r 제곱 그다음에 뭐 a의 n 마이너스 r 제곱 뭐 이런 부분들 형태로 좀 처리가 돼갈 건데, 자 지금은 6 컨비네이션 뭐 4제곱이라고 돼 있으니까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x 4제곱 a 제곱 되겠습니다. x 4제곱. 근데 4제곱이 필요가 없죠. 뭐 개수만 좀 이렇게 좀 살펴보는 그런 형태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좀 6 컨비네이션 2로 바꾸고요. a 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3, 5, 15 a 제곱 처리해주면 되는데 이 부분들이 60이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제곱 값이 좀 4가 되겠고요. 이때 뭐 양수 a다라고 했으니까 뭐 가볍게 이제 a 값은 뭐 2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우리가 이제 뭐 당식 전개식에서 뭐 이항 정리 파트 부분에서 뭐 출제 빈도가 뭐 가장 높은 문제 유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당식의 전개식의 개수 살펴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론 학습 그다음에 실전 문제 풀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좀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8번 자연계 문제 살펴봅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여집합과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다. 배반 사건이면 A 여집합, 교집합, B 이 부분들이 공집합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벤 다이그램을 그리면 A 여집합 이런 부분들하고 B 집합하고 교집합이 없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결론은 바깥쪽이 A 집합이 되는 거니까요. B 집합이 A 집합 안에 이렇게 포함된다. 이런 형태라고 좀 판단하면 되겠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A하고 B의 확률들이 좀 주어져 있으니까요. 자, 이때 이제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A 확률에서 B 확률을 좀 빼면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벤 다이그램에서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해 가는 것이 이번 문제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확률은 5분의 3이고요. B 확률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0분의 3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빼면 뭐 정답은 뭐 10분의 3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배반 사건이란 표현들 이 부분들이 뭐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되는데, 자, 그 어떤 상황인지 이 부분 좀 이해를 통해서 와우 이런 관계다는 사실 좀 알아가는 이 과정이 이 문제의 좀 핵심적인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벤 다이그램 형태로 좀 표현된 부분들 조금 이제 뭐 여집합 형태로 저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좀 낯설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집합은 A만 집합이 아니고 A 여집합도 하나의 정확한 자기 자신의 형태의 집합이라는 사실들 표현하는 방법 좀 이렇게 자유로운 좀 사고를 통해서 좀 쉽게 좀 접근해가는 방법 확실하게 좀 잘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11번 자연계 문제 살펴봅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과자 한 봉지의 무게는 평균 표준 편차가 가르쳐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공장에서 과자 한 봉지 딱 선택했는데 76g 이상 78g 이하의 확률을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가장 정규분포 이론 문제에 뭐 그냥 깔끔한 그런 문제가 나와 있는 거죠. 평균이 뭐 75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자, 문제를 보게 되면 76g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고 78g 이렇게 처리됐을 때 뭐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살짝 좀 그래프를 통해서 좀 내용 파악한 거고요. 뭐 실질 수식을 보게 되면 x라는 변수가 76보다 크고 78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되니까 뭐 정규분포는 뭐 표준화죠. 표준화 과정 좀 거쳐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표준 편차가 2였으니까요. 2분의 처리해주면 되겠고 76 마이너스 7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78 마이너스 75 이렇게 처리해서 2로 딱 나누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z값이 계산 결과는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는 이제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2분의 3 1.5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항목. 자, 그러니까 계산 결과는 0.433이 이곳에서 어떻게 되죠? 빼야 되죠. 0.1915 이렇게 좀 빼서 답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5에 7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에서 빼니까 1 되겠고 1에 좀 4가 되겠고 3에서 빼니까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0.2417 이렇게 되는 거니까 5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정규분포 이론 가장 깔끔하게 좀 처리되어 있는 거니까 확실하게 이제 정규분포와 관련되어 있는 확률 구해가는 그 절차를 좀 학습했느냐 점검해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문계 12번 문제 살펴봅니다. 어느 연구소에서 토마토 모종을 심은 지 3주가 지났을 때 길이를 조사한 결과 줄기는 평균 표준 편차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심은 지 3주가 지났을 때 27cm 이상 32cm 이하의 확률들을 구해달라.
11번 이과 문제랑 좀 유사합니다. 전기분포 이론 관련된 그냥 깔끔한 문제 계통 같아 보이죠? 자, 평균이 뭐 30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27 쪽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32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확률들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확률 변수 자체가 27 이상 32 이하 이렇게 되는 확률들을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이거 뭐 표준화가 뭐 키포인트가 되겠죠. 표준화 처리하게 되면 자, 표준 편차가 2라고 되어 있으니까 2분의 되겠고 27 마이너스 30 32 마이너스 30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제 z값 숫자로 좀 처리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여기는 얼마인가요? 1 되겠나요? 1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 부분에 해당하는 그거 마이너스 1점하고 요거군요.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하게 되면 0.4332, 0.4332 이 부분에다가 마저 또 더하게 되죠. 3413, 3413 이렇게 된 이 부분들을 이번엔 또 어떻게 되죠? 더하기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더하기 하니까 774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0.7745 해서 이제 답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2번 정답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뭐 전기분포와 관련되어 있는 그냥 깔끔한 그런 이론 형태, 뭐 군더더기 없는 그런 문제 유형 파악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5번 자연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학교 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수학 동아리 가입 여부를 조사했더니 60%, 여학생 50% 수학 동아리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와, 수학 엄청 좋아하는데요. 이 학교의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중에서 한 명 딱 뽑았는데 남학생일 확률, 가입한 학생 중에서 뽑았다라는 얘기니까 조건부 확률 형태가 좀 물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뽑았더니 여학생일 확률 또 P2라고 한다. 관계식이 조사했다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뭐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남녀 구성으로 돼 있을 거고요. 수학 동아리에 가입돼 있고 그렇지 않고 이런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겠습니다. 전체는 뭐 320명 이렇게 차려지면 되겠고요. 자, 남학생 수를 뭐 X라고 하고 여학생 수를 Y 이렇게 차려지면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됐을 때 60%니까 10분의 6X, 50%니까 10분의 5Y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가입한 학생 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더하게 해주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P1을 좀 구하라 이런 얘기는 10분의 6X 더하기 10분의 5Y. 자, 가입한 학생 수 중에서 남학생 10분의 6X 이렇게 처리된 이 부분들이 이제 P1이다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 다음에 또 10분의 6X 더하기 10분의 5Y 중에서 이제 10분의 5Y 이 부분들이 이제 P2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P1하고 P2의 두 배한 결과가 좀 같다 이런 얘기는 이제 분모가 똑같은 거니까요. 10분의 6X 이 부분에다가 10분의 5Y 되는데 이거 되면 두 배한 결과가 좀 같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되는 내용이 되겠죠. 약분하고 또 약분하게 되는 거니까 3X는 이퀄 5Y다 이런 형태를 좀씩을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뭐 근데 이제 명수를 X, Y라고 했을 때 X 플러스 Y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32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고, 자, 문제에서 또 뭘 구하라는 거죠? 남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X를 구해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Y를 좀 소개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X 더하기 Y 값은 5분의 3X 이렇게 좀 대입을 해주게 되면 5분의 8X 이 부분들이 320 처리가 되겠고, 4, 8, 30 이렇게 되겠죠. 그럼 X는 5, 4, 20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남자는 좀 200명입니다.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남자 200명 그렇다면 여자는 뭐 120명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주어진 내용 남녀 수학 동아리 가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용들을 이렇게 좀 표를 좀 정리해 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풀이를 하는데 아주 보탬이 되겠죠. 남녀 구분되어 있고 명수를 x, y 넣고 뭐 합쳐서 뭐 320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뭐 320x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xm 이렇게 60%, 50% 이런 항목들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중에서 한 명을 선택했다. 가입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남학생 이렇게 된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확률 자체가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가야 되겠죠. 조건부 확률입니다. 이런 사실들 기억을 좀 잘 하고 있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표를 좀 정리해가서 풀어가는 이런 절차들 조금 생각해 가면 좀 수월하게 풀이하는 건데 이런 걸 뭐 자꾸 너무 처음부터 뭐 수식으로 연결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내용 자체를 이렇게 저처럼 표를 좀 정리한 다음에 차분하게 식을 좀 세워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확률, 교집합 확률이 그렇게 됐을 때 다음에 이제 뭐 조건부 확률 계산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의 여집합 A 이렇게 처리되는 이 부분들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A의 확률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좀 봐야 되는데, 요거 부분들이 이제 벤 다이그램을 그리게 되면 A, B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이라는 사실들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좀 계산할까? 이런 부분들인데요. A 확률은 3분의 1 이렇게 좀 주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B금질 이 확률을 저는요 A 확률에서 교집합의 확률을 좀 빼는 그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리되면 3분의 1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러면 3분의 1에서 교집합 확률 가르쳐줬죠. 8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3분의 1분의 24분의 5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그럼 또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니까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8분의 5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다른 부분들은 없고요. 문제 자체에서 이제 조건부 확률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식 쓰는 부분들, 그다음 이제 분자 이 부분들을 이렇게 좀 생각해 갈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건 이제 벤 다이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구나 이런 판단만 좀 한다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데, 자, 이걸 뭐 자꾸 수식해서 좀 다른 것들 좀 생각하면 잘 안 되는 거니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제시해 드린 부분들 참고해 가지고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8번 인문계 문제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의 모든 설상 개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어진 식은 그냥 일단 빼기 하게 되면 이 오메가는 4 이렇게 돼서 오메가는 그냥 2입니다라고 이제 결과가 그냥 나오는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 결과가 8 이렇게 처리된 이 부분만 열심히 풀면 되겠죠? 자,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공부한 중복조합 이론에 그대로 딱 맞아떨어집니다. 서로 다른 3개, 중복 그렇게 해서 8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계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11에 10 컨비네이션 8 되겠고, 이 부분은 10 컨비네이션 2로 좀 바꿔가면 되는 그런 형태. 그러면은 5 곱하기 9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약분해서 그러면 45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괜히 뭐 연립방정식 형태 돼가지고 살짝 긴장했는데 아마 값이 이면에 결정되는 그런 항목이니까요. 차분하게 좀 대처해야 되겠고, 의미 아닌 정수 확실하게 이제 중복조합 이론에 딱 맞아떨어진다는 사실 거듭 확인하게 되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머니 속에 1이 숫자가 적힌 공 1개, 2가 적힌 공 2개, 3이 적힌 공 5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1개의 공을 꺼내어 공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습니다. 2번 반복해가지고 꺼낸 공에 적힌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자, 그 평균이 좀 2가 나올 확률들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일단은 뭐 1이 나올 확률, 공이 그러면 8개가 있는 거죠. 8분의 1, 1이 나올 확률은 이렇게 되겠고, 2가 나올 확률은 공이 2개 들어있으니까 8분의 2가 되겠고, 3이 나올 확률은 8분의 5 이렇게 좀 미리 좀 구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표본 평균 구해가는 것은 1, 2,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1, 2, 3 했을 때 첫 번째 꺼낸 거, 두 번째 꺼낸 걸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때 이제 표본 평균이다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건 1, 1 이렇게 꺼낸 거니까 1이다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표본 평균이 2인 이런 경우니까요. 2인 경우는 그럼 어디가 되겠습니까? 처음에 1을 다음에 3 이렇게 꺼내는 이런 경우죠. 이곳에 이제 2, 그 다음에 2 꺼낼 때, 그 다음에 1, 3 꺼낼 때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확률들은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되죠? 문제 위에서 보게 되면 각각 확률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죠? 8분의 1 곱하기 8분의 5 이렇게 계산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때는 8분의 2에 제곱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들은 뭐 순서만 바뀐 거죠. 8분의 5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일 2 확률을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해두면 64분의 5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64분의 14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32분의 7 해서 계산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거는 이제 뭐 모집단에서 어떻게 이제 좀 표본을 만들어 가는지, 뭐 그럼 절차 부분들을 좀 학습하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래도 이제 나름 그 과정 자체를 좀 학습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좀 만들어가는 절차 저를 따라서 해가면서 확실하게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5번 인문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라고 됐을 때 더 변수 변환된 식인데요. 버리언스 3x 이렇게 구하라 그러면 이제 버리언스 x 이거 구해가는 거죠. 이 부분이 4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항분포가 되어 있을 때 이항분포에서 버리언스 x를 구하게 되면 n, p, q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부분들 기억하고 있으면 이제 적응시켜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9 곱하기 일단은 뭐 n은 모르고요. p가 3분의 1, q가 그러면 3분의 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이 결과가 40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요건 뭐 약분하려고 써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2n은 이퀄 40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문제에서 뭐 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은 뭐 20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러면 어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항분포에서 이제 분산 구해가는 거. 물론 이제 참고로 평균을 알아보면 평균은 이제 NP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항분포에서 평균 분산 구해가는 방법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변수 변환 이 부분도 좀 제곱해서 쓰는 것 좀 잊으면 안 되겠죠. 자, 분산 부분들 제곱해서 쓰는 것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항목입니다. 되셨죠? 자, 이항분포 뭐 간단한 이론이니까 여러분들 뭐 충분히 학습돼 있으리라고 좀 믿겠습니다. 26번 자연계 문제 함께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의 모든 순수상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세 숫자를 열심히 곱하겠는데 홀수란 얘기는 각각 다 홀수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ABC 모두 홀수다 이런 뜻이 되겠고 그 숫자들은 좀 20보다 작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해당 사항에 있는 숫자는 1, 3, 5, 7 이렇게 가는 뭐 19까지 되는 뭐 10개의 홀수들이 대상이 되겠죠. 이런 건데 뭐 크기가 순서적으로 이렇게 딱 돼 있다는 얘기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곳에서 세 개를 딱 고르게 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배치가 되겠죠. 이제 같다가 돼 있으니까 서로 다른 10개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개를 고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처리되면 13, 12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그러면 12, 11, 13, 2 이렇게 약분하니까 요건 뭐 6, 2, 1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2 곱하기 10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니까 깔끔하게 220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이제 뭐 이게 좀 곱하기 해서 홀수일 때 각각의 숫자가 홀수다라는 사실 뭐 판단하는 거 뭐 어려운 항목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점 커져가야 되겠다. 뭐 숫자만 고르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홀수들은 이제 골라가면 되는데 10개에서 고르면 되는데 여기 이제 뭐 같다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등호 부분들. 그래서 이제 중복이 허락된다라는 사실에서 중복 조합 이론으로 딱 매치업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됐습니까? 어찌 생각하면 뭐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또 확실하게 또 이론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해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함께할 문항은 27번 인문계 문제가 되겠고 2015학년도 수능 기출문제 확통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구간 0, 3의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변수 x에 대해서 확률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뭐 연속 확률변수에서 확률밀도 함수 주어지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넓이,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곧 확률이다라는 사실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0부터 3까지 주어져 있으니까 전체 넓이를 좀 구해가는 것이 뭐 항상 기본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전체 넓이 이렇게 구해간다라는 얘기는 뭐 문제를 보니까요 아랫부분들이 이렇게 좀 사각형이 좀 다 돼 있으니까요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면 되죠. 3k 그 다음에 좀 더 2분의 1에 밑변 길이 3 높이 그러면 이제 k부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2k 이렇게 처리해서 사각형에다가 삼각형 넓이 합하는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6k가 되겠고 이 넓이 총합이 이제 확률이 총합이니까 1이 되겠죠. 그럼 k 값이 6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0부터 2까지면 이쯤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넓이를 좀 이렇게 이제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렇게 될 때는 뭐 그냥 한 방에 좀 처리를 하려면 이때 이 부분들을 그냥 사다리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확률이다. 그러면 이제 2분의 1 앞쪽 부분들이 k였고요. 뒤쪽 부분들은 그럼 얼마였습니까? 이때 높이는 그럼 3k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아랫변, 윗변, 그 다음에 높이 형태가 이제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이제 4k가 답이 되는 거니까 뭐 k값 위에서 구해보간 부분이 있으니까요. 대부분 6분의 4가 되겠고 그러면 3분의 2에서 확률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3분의 2 구했는데 이렇게 구해달라. 그럼 뭐 정답은 더하기 해서 정답 얼마? 5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연속 변수 확률 변수에서 이제 확률 밀도 함수 주어져 있을 때 그 확률 밀도 함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곧 뭐다? 확률이다라는 사실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하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좀 확인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되셨죠? 자, 27번 마지막 문제였는데 어떻게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역시 수능 문제답게 모든 문제들이 이제 깔끔한 문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이론 정확하게 좀 다져가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2015학년도 수능 확통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